안녕하세요. 뻔뻔한북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과연 인기가 그렇게 절정에 달해 있을까? 라는 또 의문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에 분양했던 오산세교 아테락 견본주택에만 사흘간 5,500명 정도 방문을 했어요. 방문객이 꼬리를 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이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오센세계 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었는데, 와, 이거 잭팟 터지는 거 아닌가 라는 시행사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닥 그렇게 뜨거운 열기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231세대 모집에 500여 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그리고 세무표가 뜨고 있죠. 이거 미달됐다는 얘기거든요. 5구C와 5구D. 그러니까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평면에는 확실하게 좀 미달 조짐이 보이고 있고, 액면으로 봐도 한 2대1 정도밖에 안 되는 또 전체적인 평균 경쟁률도 상당 부분 이후에 무순위로 풀릴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오산세계 아테라는 1순위 미달을 찍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고 해서 이게 100% 완판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 왜? 일단은 경기 외곽이잖아. 오산세교는 앞으로 인프라가 더 확충될 어떤 가능성은 큰 곳이지만, 지금 촘촘한 인프라를 기대하기란 굉장히 어렵거든.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 체감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상제 아파트라는 3억대 가격에 열광은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통장 던지기에는 조금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조금 좀 미진한 이 입지적 여러 가지 면모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 고덕 신도시, 여기 에듀타운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교육 환경이 좋은데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261세대 모집에 1,060명이 지원을 했네. 오산세교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경쟁률이지만, 이것도 그닥 그렇게 기대치만큼 올라간 수위는 아니라고 봐야죠.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8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한 5대1 정도 평균 경쟁률 액면으로 봐도. 그런데 지금 아직도 청약 접수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모집해야 할 인원만큼 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하면 2, 3년 전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몰렸었거든. 왜? 삼성전자 직주 근접이라는 엄청난 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업황이 조금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회복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암울한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고덕 국제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분양시장 분양 성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그리고 에듀타운 인근에서 이번에 본격적인 분양의 깃발을 올린 금성백조 예미지 역시도 그닥 그렇게 시원하게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선호도가 높은 건데, 근데 입지도 촘촘하게 사람들이 따져본다. 경기 외곽은 조금 손절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세종 그동안 어마무시 올랐잖아. 대선 기간에 아마 세종이 가장 큰 각광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투기판이거든, 투기판. 그죠? 어떤 이 정치 지형도가 좀 변한다는 틈새를 통해서 집값을 이렇게 띄우려고 했던 그런 어떤 투기 세력들이 몰려 들어와서 뭔가 좀 집값을 높였던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품 빠졌잖아. 대선 딱 끝나고 정부가 바뀌면서 뜨겁던 세종 거래가 어떻게 됐다? 끊겼다. 이게 한국 부동산에 그동안 점철되어 왔던 이 투기판 비슷한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펌프질 막 했다가 뭔가 먹고 빠지고, 뒤에 후순위로 들어온 사람들은 고점에 집값 딱 물려가지고 설거지 당하고, 이후에 원금 이자 못 갚아서 경매로 집값 날리고,
야,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는데 아마 새 정부 들어서는 이런 어떤 세종의 어떤 이 부동산 도시 같은 그런 이 움직임은 없을 거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어떤 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을 대폭적으로 이제 늘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 세종시 같은 좀 특별한 어떤 이 부동산 이 분위기와 맞물려서 가는 그런 어떤 행태의 이 부동산 분위기는 이제 거의 사라질 그런 어떤 예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외지인 발길이 지금 뚝 끊겼어요. 현장 공인중개사들 얘기 들어보면 뭐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요 단지 아닌 이상 조용하다. 절간처럼 조용하다.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들쑤셔 댔거든. 여기 뭐 세종 뭐 2배 오를 거다, 3배 오를 거다, 심지어 5배, 5배까지 불렀어. 5배까지. 나성동 같은 경우는. 센터에 있으니까. 그 정도로 뭐 펌프질을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 이거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더라. 뭐 이런 결론이 나온 거고. 아무튼 지금 이 집값 오름세는 이 서울 강남권 약간 지금 잠잠해졌어요. 근데 비강남권이 조금 들썩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새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신호 뭐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릴 계획인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구체적 처방이다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집값이 뜨거워질 어떤 이 예열의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최근 1년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추이만 봐도 뭐 서울이 13억 4천이야. 아, 진짜 너무한다. 서울이 이제는 10억 이상 가지지 않고서는 자가를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수성이 돼버렸어요. 그냥 부동산의 수성. 어마무시한 그 진입 장벽 때문에. 전국은 한 5억 정도 덩달아 같이 오르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아니, 지금 일본이 버블이 꺼져가지고 지금 일본 센터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집값들도 한 1억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2층 집 단층으로 된, 단층이 아니지, 복층으로 된 그런 집도 뭐 한 4억 정도 하고. 근데 지금 서울이 13억인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거의 뭐 일본의 4배네, 4배. 이렇게 주거 비용이 터무니없이 오르게 되면 이 삶의 질은 그냥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일본 임금하고 우리 임금하고 좀 비슷한데, 일본이 4배 정도 적은 주거 비용 뭐 지불한다면 삶의 질이 4배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우리는 4배를 더 줘야 되니까 더 나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집값 정상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닥치고 공급, 공공분양, 공공임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새 정부에서 아무튼 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풀 예정이니까 이런 어떤 가격 조정들이 좀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뭐 집 보지도 않고 살게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 강남도 아닌데 신고가가 속출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권 특별히 서울과 입지가 물려있는 분당, 평촌까지 지금 불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불장 확산은 조금 물음표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고요. 일단 서울은 거래가가 확실히 이 하락폭이 줄었어. 한 달 상간에. 관악구, 노원구, 동작구,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4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1억, 2억 쪽으로 좀 소폭 줄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뭐 4, 5억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2, 3억대로 하락폭이 조금씩 파이가 줄어가고 있다. 도봉구 역시도 거래가 별로 없어요. 도봉구도 2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강북구 역시도 1억에서 2억 정도. 확실히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파이가 완전히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분당구, 평촌, 분당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작년 1년 전에 뭐 이 재건축 이슈가 물려가지고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게 뭐 엄청나게 지금 하락폭이 줄어가고 있죠. 그리고 평촌, 동안구, 안양시 여기 역시도 2, 3억대로 지금 하락폭이 대폭적으로 지금 줄어가고 있어요. 이게 획가닥하고 뒤집어지게 되면 이게 최고가 이제 거래로 찍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저변에 흐르고 있으니까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지. 심지어 지금 이 강남에서 청담동, 반포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포가 지금 강남의 모든 집값의 어떤 견인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담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청담 르엘이 호가 평당 2억까지 지금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전용 84제곱이 무려 80억 매물이야. 아니 30평대가 80억. 아니 여기 홍콩이야? 아니 홍콩도 지금 뭐 100억대 아파트가 지금 뭐 50억대로 반토막 났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서울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집값인지 금값인지 비트코인인지 당체 분간이 안 가요. 아무튼 이 청담루에 뭐 평당 2억까지 가는데, 여기 초기 분양가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어요. 청담루엘이 15건의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지. 그러니까 주소지를 교묘하게 딱 바꿔가지고 당첨이 된 거야. 참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배 밖.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필터링해서 다 걸립니다 이거. 당첨되는 그 순간에는 그냥 아싸 하고 딱 넘어가는 것 같지. 근데 촘촘하게 다 들여다본다고. 그러니까 15건의 부적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죄다 몽땅 무순위 집중으로 나올 가능성 아주 높아졌고요. 청담루엘 뭐 평당 2억 정도 하는데, 무주택자라면 한번 무순위 나오면 도전해야지. 충분히 부동산 기득권 어떤 특권 계층의 기득권이 아닙니다. 누구나, 또 서민들도, 그리고 착실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분들도 이런 기회 얻어가야죠. 9개동 1251세대 됐는데 입주 시기는 올해 11월에 입주를 하게 되고요. 5구제곱이 17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84제곱이 25억 정도면 분양가만 보더라도 그냥 아이고 그냥 쳐다보기도 싫다. 17억 25억 하는 건 무순위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해. 당연히 그런 어떤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지금 분양가 대비 2배 올랐어. 84제곱이 23억 했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52억이 떴어요. 그러니까 80억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52억에서 70억, 80억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면 이게 분양가가 24억, 23억인데 충분히 뭐 한 3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야, 진짜 말이 안 된다. 정말 청담역하고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유는 청담역 14번 출구 초역세권 끼고 있고 300m밖에 안 됩니다. 5분 정도면 충분히 뭐 도달할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고, 5구의 이 평면을 보면 뭐 전형적인 5구제곱 평면도를 가지고 있죠. 침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제곱 역시도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어찌 보면 뭐 롯데캐슬 전형적인 어떤 이 평면도 보여주고 있죠. 롯데캐슬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르엘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 그래서 잠실 르엘이라는 이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여기 무순위 줍집이 나오면 제가 빛의 속도로 또 업로드 해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고요. 그리고 둔촌주공 줍집이 나오잖아. 그죠? 이제 6월 10일 어제부로 무주택자만 이제 무순위 줍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유주택자는 안 돼.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국 무순위 줍집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는데, 둔촌주공이 이번에 3구, 4구, 5구, 84에서 총 4가구가 나오게 됩니다. 초기 분양가가 5구제곱이 10억 원이었고 84제곱 13억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23억, 27억 5천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둔촌주공 외관 뭐 12,000세대 정도 되니까 뭐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압도적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평면도를 봐도 뭐 3구제곱이라도 해도 뭐 굉장히 좀 내실 있게 잘 구성이 됐습니다. 방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4구제곱 역시도 뭐 소형 아파트지만 침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구제곱은 요새 뭐 84제곱 평면 그대로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84제곱은 뭐 방 3개, 알파 공간까지 있네요. 뭐 이렇게 내체에 대한 어떤 무순위 공급 기회를 확실하게 좀 잡으셔야 되겠고요. 빠르면 다음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시행사의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 대방에서 나오는, 내일 마감이 돼요. 여기는 날짜 확인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서울 대방에서 나오는 아파트인데 지금 무려 여기 지금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거의 7만 5천 명이 지금 검색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뭐 엄청난 지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일 마감하면 아마 이곳 대방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 이 정도 이제 분양가로 나오는 곳. 6월 12일 목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LH 청약 홈플러스래. LH 청약 플러스입니다. 청약홈 아니야. LH 청약, 또 홈플러스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실수했어. LH 청약 플러스 6월 12일 목요일 날 마감이 되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55A 소형입니다. 근데 두 채가 나왔어. 이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7억대, 7억 4천에서 7억 6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일단은 뭐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히 적용이 되니까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 이게 좀 뼈아픈 게 거주 의무 3년이다. 그죠?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일단 뭐 평면은 좀 잘 빠져나온 것 같고요. 침실 2개, 그리고 알파룸까지 있는 거 봐서 거의 뭐 침실 3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평면 공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주변에 대방 1차 이 편한 세상을 보시면 30평대가 13억 5천, 매물은 거의 14억 15억 정도 하니까 뭐 물론 평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7억대 분양가는 확실히 시세 갭을 가져갈 수 있는 분명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죠. 아무튼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부동산 혼조세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가격 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영향력, 한국의 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자산 가치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동산의 이 명암이 엇갈리는 게 뭐냐면 너무 양극화로 가고 있다는 문제. 그러니까 강남권과 비강남권. 이제 서울은 또 다시 비강남권도 들썩거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통합적인, 가치 통합적인 어떤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비강남권도 강남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방은 굉장히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 그리고 무순위 집주를 또 무한대로 돌려야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극단적 양극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요. 일단 새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대폭적으로 풀 계획이니까 경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건설 경기의 경제 이 부분이 다시 붐업되면서 뭔가 전체적인 어떤 선순환되는 가격 조정에 좀 안정적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 단기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또 있다라는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하시고요. 무순위나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분양 그런 부분들, 우회적인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접근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회로다, 틈새다. 뭔가 확실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또 징검다리 하나하나 놓으실 때 정말 좋은 기회 잡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골든타임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빰블 한복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